안녕하십니까. 인생 2막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4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휘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또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것과 책, 또 저와의 경험, 또 다른 분들과의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불교상담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에서 상담심리사로 활동하고 있고, 사회통합치유센터 마음복지관에서 상담심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제가 걷기를 좋아할 때 걷기를 이용한 심신힐링 걷기 프로그램 운영, 명상에 대한 강의, 이런 강의를 가끔 하기도 하고요. 또 글쓰기를 좋아해서 브런치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이제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오늘 할 강의로서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년, 6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가장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너무 고생을 많으셨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2강에서는 고통은 선물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도 합니다. 또 고통이란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과거도 돌이켜보게 되고 또 그런 걸 딛고 일어서는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면서 다시 새로운 성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통은 고통 자체로만 오지 않고 반드시 좋은 선물을 가져다주고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책에 나온 자료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제가 2017년도에 산티아고를 다녀왔는데요. 산티아고를 가게 된 계기, 다녀오면서 배웠던 점, 그것이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년, 60년 여러분이 한 직장에서 또는 여러 직장에서 아니면 다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퇴직을 하시거나 하시던 일에서 은퇴를 하시거나 또는 하실 역할이 떨어지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 보따리라는 TV가 있습니다. 이 TV에서는 일반인들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10여 회는 은퇴자나 퇴직자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을 여기에 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선 직장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그만두시게 되면서 하실 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면서 오는 분노와 또 조직이나 몸담았던
회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일상적인 루틴의 생활이 깨짐으로써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루틴이 깨짐으로써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루틴이 깨짐으로써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느끼는데,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소외감, 또 물리적인 소외감 역시 느끼면서 고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노후 준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베이비 부머에 계셨던 분들은, 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노후 준비를 준비하지도 못한 채 살다가 갑자기 노후 준비라는 주제가 떨어지면서 삶이 막막해지기도 하고,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불안감,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노후 준비라는 말이 없었고,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냥 편안한 삶을 나름대로 사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은퇴나 퇴직한 후에도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은 많이 남아돌고 할 일은 없고 체력적으로 점점 저하가 되면서 자기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때 늦게 퇴근하는 과정 속에 가족들과 자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은퇴나 퇴직한 후에는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한테는 좌절감을 안겨다 주기도 하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할 일을 못 찾아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그런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 또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와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시점에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경제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고 혼자 프리랜서가 돼서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홀로서기였습니다. 은행 업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류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복사를 하거나 팩스 보내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혼자서 일을 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뿐이 없습니다. 홀로서기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시간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힘들어서 지치기도 할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홀로서지 않는 한 앞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야기보다에 나오셨던 분들도 역시 홀로서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나 조직에서 필요한 SNS 외에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홀로서기 하게 되면 다양한 SNS와의 소통 방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책 저술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분도 계셨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자신의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상시에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 오신 분인데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면서 취미를 점점 전문화해서 최근에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소통을 자주 할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기회도 많지 않았기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가장이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자녀분들은 이미 대학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졸업한 상황이 될 것이고, 부인 역시 더 이상 자녀나 남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지원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찾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가족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불만과 원성을 갖고 지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어떤 가슴 아픈 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금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기 퇴직했다라는 걸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부인이나 아이들이 불안해 할까봐 그 불안을 혼자 온전히 안고 6개월 동안 넥타이를 메고 퇴직한 후에도 매일 아침에 집을 나가서 공원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커피숍에 혼자 있거나 하면서 저녁 때 맞춰서 돌아오는 생활을 6개월이나 지속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그분 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회의를 열어서 당신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또 본인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인께서는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제 조금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격려를 해줬고, 자녀분들도 이미 다 대학에 들어가지고 성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빠의 건강을 챙기고 좀 즐겁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큰 힘을 받고 이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와 적응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생활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작업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늘 받아오던 급여나 보수와는 다르게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또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조금씩 지출을 줄여가고 자기의 수입에 맞는 생활 규모를 짜나가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가족과의 소통을 하면서 가족의 사랑, 가족애를 더 느끼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을 갖고 가족관계를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스스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SNS를 한다든가 유튜브를 한다든가 책을 만들다든가 하는 작업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찾아가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임을 하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왔을 때 그분의 통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좀 더 신심 갖고 깊은 신앙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삶의 의의와 의미와
마음의 충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야기부터에 나오신 열몇 분들의 은퇴나 퇴직 후의 모습이 거의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가족들과 소통을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퇴직한 분들이 저한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기도 합니다. 이제 퇴직했는데 좀 6개월, 1년 정도 좀 놀다가 내일을 찾을래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한두 달 지나가면 다시 전화가 와서 야,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불안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동안 평생 일했으니까 6개월, 1년 나 자신한테 휴가를 주자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정작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장 다른 일을 찾아서 취업을 알아보기도 하고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주변에 알아보기도 하면서 휴식의 시간은 없어지고 자기에 대한 보상의 시간은 없어지고 바로 일거리 찾는데 바삐 다니면서 늘 불안과 갑갑함, 어려움에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했던 조기 퇴임을 했던 50대 중반의 사회인이 퇴직을 한 후에 다른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한다 해도 1, 2년, 2, 3년 뒤에는 다시 퇴직을 하고 또 반복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 2막은 1막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1막을 마무리 짓고 2막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상황, 신체적인 상황, 심리적인 상황이 다르고 가정적인 상황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씀할 수도 없고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 2막이 준비가 무엇이냐? 당장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요즘 점점 취업난도 어렵고 청소년들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나 자신도 은퇴 퇴직한 분도 취업하기 어렵고 소비는 지출은 계속 일어나는데 수입은 없고 당연히 불안해서 빨리 경제활동을 해야 하겠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정말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 역시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에 대한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 역시 자아의 실현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그 이전엔 전혀 고민도 못했던 것을 고민하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든 부족하든 신체적으로 건강하든 아니면 건강하지 않든 심리적으로 편안하든 불편하든 누구나 다 앞으로의 50년을 살아가는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각자 갖고 있는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강변을 걷다가 한강변에 설치된 계단 밑에 설치된 조형물을 찍은 사진인데요. 계단을 굳이 받치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엄청 힘들게 이 철 구조물이 받들고 있습니다. 없어도 계단은 서 있을 겁니다. 또 이 철 구조물이 주는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살과 피와 근육은 다 없어지고 앙상한 뼈가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층계를, 계단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그 모습에서 벗어나면 삶이 망가질까? 아니면 꼭 이렇게 버티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조금 부족을 겪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살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조형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들의 삶이 이런 삶은 아니었을까?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일막은 태어나서 교육받고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자녀들을 결혼할 때까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구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재산도 모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도 하면서 내 가정을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쌓아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 인생 1막이라면 인생 2막은 이제 가족도 물론 같이 살고 화목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는 게 어떨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자녀들은 결혼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이루게 되면 어차피 부모들과 같이 살기는 어렵게 됐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인도 이 시점쯤, 배우자도 이 시점쯤 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제 인생 2막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각자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아끼고 자녀들 돌보고 또 배우자를 돌보면서 늘 역할에만 충실했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거나 무엇을 원하는 것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퇴직하거나 퇴임, 사회에서 은퇴한 후에 뭘 하고 싶니 할 적에 나는 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그럴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늘 바쁘게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오느라 그런 것을 고민할 시간과 여유와 생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 부, 또 가정적으로 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뭘 하고 싶을까요? 원하는 걸 다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지낼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지금 원하는 삶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불안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뭘 하고 싶습니까? 한 30초만이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 그때 난 뭘 하지? 잠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셨나요? 뭘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질문이 너무 어렵다면 전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설레고 즐겁죠? 저는 예전에 영화를 좀 좋아했었는데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을 끊으러 가는 그 순간도 설렜고 영화 티켓을 받고 나면 영화 보기 전까지 그 설레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그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도 좋았고, 요즘은 걷기를 좋아하니까 걷기 나가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신발을 신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끼고 설레요. 그리고 그 길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 과정도 너무 룰루랄라 경쾌하고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가서 걸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설레시나요?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행복의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주관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설렌다는 건 내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 설레는 걸 하면서 나는 만족감을 느껴요. 만족감을 느끼기에 그 일을 하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면 몰입해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돼서 중독으로 빠진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중독에 빠진다, 또는 술 중독에 빠진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몰입은 할 수 있겠죠. 술 마시거나 성 중독에 빠져 있다면 또 순간적인 만족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3번째 조건이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가 몰입해서 할 만큼 몰입을 할 수 있고 하면서 즐겁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려우면 뭘 할 때 여러분은 설레실까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57년생이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한 23, 4년 해왔고 프리랜서 생활을 한 8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됐냐면 제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조건의 3가지를 갖고 찾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혼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2번째,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 약간의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3가지 조건을 갖고 찾은 게 저한테는 상담심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2012년도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5, 56살에 대학원에 입학한 거죠. 그래서 3수 만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했고 재수 만에 청소년 상담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상담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어휘도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이 자격증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취득한 후에는 이제 나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어디든지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느 상담사에 가도 날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냈고 4-5군데에
때만 겨우 면접을 받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 봉사 활동을 마음복지관에 있는 데서 상담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이제 작년 재작 한 2, 3년 전부터 상담사로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고, 개인적으로는 좌절감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을 조금 기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를 견디게 해줬던 게, 많이 걸으면서 신체적으로 좀 회복되려고 노력했고, 명상을 꾸준히 해왔고, 복잡한 마음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하루 충실히 살자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제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에서 상담심리사, 또 사회통합치유센터 마음복지관에서 상담심리사로 활동하고 있고, 브런치 작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제안서를 내서 명상, 인생 이모작, 심신 힐링 걷기 프로그램들에 관한 제안을 했고, 노원 50+ 센터 외 다양한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도 2권을 썼는데요. 2017년도에 환갑을 기념해서 산티아고 다녀온 후에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길 산티아고라는 책을 발간했고, 2018년도에는 나다움을 희망하며, 그 다음에 지금은 걷고 걷고 또 걷고라는 힘든 사람들이 걸으며 힘든 상황을, 역경을 극복했던 내용의 책을 지금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간한 책 2권입니다. 글 쓰고 길을 걷고, 또 이렇게 걷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명상 강의도 하고, 또 군부대에서 산티아고 강의도 하면서 지금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신지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이런 자연을 감상하면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마음속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서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드셨으면 어떨까요? 잠시 이 사진을 보시면서 단 30초만이라도 좀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랜 기간 사회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세월을 꿋꿋하게 버티면서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이 뭘 하면 행복할지, 어떤 일을 하면 설레일지 그 일을 찾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